생협하고 저희 그 생산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콥 생협에 저희 생산된 밀을 전량 1년에 한 1,500톤에서 2,000톤 사이로 납품을 하고, 아이콥 생협에서는 그 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밀 제품 전체를 다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밀이 어떤 이를테면은 완제품들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산 밀로 대부분의 빵류부터 국수류, 뭐 라면 이런 모든 제품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한쪽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이제 잘 모르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금률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농림부에서 밀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밀이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왜 우리 밀이 우수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밀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밀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금 국산 밀이 1%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산 밀은 원래 없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미 뭐 조선시대에는 자급률 100%였고 일제시대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밀을 저희가 생산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밀산업을 한국에 있는 한국의 종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밀산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양밀하고 교잡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 종자의 대부분에 우리 토종밀 종자인 안진뱅이 밀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된 밀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품종을 만들어낸 농학 박사가 197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우리 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국산 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런 데서 적어도 3,000km, 많게는 8,000km까지 기차나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이송을 하게 되고, 대부분이 이제 적도를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살충제와 그다음에 다량의 기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반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국산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00km 범위 이내에서 밀에서 밀가루에서 완제품으로 그런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국산밀은 재배되고 그리고 현재 유통되는 전 과정이 다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밀이 어떤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되고 또 어떻게 보관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될 때는 모든 검사를 다 해가지고 다 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명성 부분에서 국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계명대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외국 밀에는 없는데 국산 밀에는 반드시 있는 그게 뭔지를 밝혀내셨는데, 그 논문상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갖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밀의 우수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비해서 우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 밀과 수입 밀의 가격 차이는 많게는 4배, 5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밀가루 단계로 오게 되면은 2배 정도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그 차이가 1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콥 생협 라면 회사의 대표이사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라면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는 신라면보다 더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면은 농협하고 PB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농협에 공급을 하고,
그것이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 보면 우리밀라면이라고 해서 잘 찾아보시면 거기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00원, 1,100원대에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밀과 수입 밀의 가격 차이는 원내기 4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마진을 줄이고 국산 밀 홍보를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최종 소비자 가격은 10%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금률이 1%밖에 안 되지만 지금 정부가 국산밀, 그러니까 밀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국산밀의 자금률을 앞으로 5년 동안 5%, 10년 동안 10%를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관련돼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그 국산밀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생협계에서 좀 소비량을 늘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푸드 플랜에 이 일을 접목을 시켜서 일단 공공의 영역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5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소비자단체 회장님들께서 국산밀이 소비로 그 일반 시장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가중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국산밀 소비가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부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 부안군에서 지금 국산밀을 가지고 부안을 국산밀 자급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안에서 이 제과나 제빵, 그다음에 제면을 하는 여러 이제 그 현장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저희 생산자들 그리고 이제 푸드플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종횡으로 묶어서 저희가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 밀가루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계산들을 해봤었는데요. 불과 한 1년에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자금률을 한 10% 정도까지 쭉쭉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라북도에서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수입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혹은 고르지 못하다 이런 평가고요.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가격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를테면 줄어드는 그런 마진폭으로 일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공공영역에서 푸드플랜을 통해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그 가격차를 줄이게 되면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품질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식량과학원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쯤에 짜장면이나 짬뽕을 만들 수 있는 면 수준까지 국산밀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식빵이 수입밀에 비해서 훨씬 더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국산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에 소비자 여러분들도 같이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냉해도 좀 있었지만 그럭저럭 일기가 좀 받쳐줘가지고 가장 민감한 게 날씨잖아요. 날씨가 좀 받쳐줘가지고 또 사과가 대풍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작년에 저도 사과를 따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요술 부리는 것 같아서요. 땄는데 또 자고나면 또 그만큼 달려있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또 그 가격 폭락이 와가지고 매스컴을 좀 탔잖아요. 농사에서 한 해만 실패를 해도 정말 중내산에 하는데 연 2년을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올해는 또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냉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썰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사과 한쪽이 열어 있으면 이쪽은 새카매요. 썰이가. 이게 크지도 않고 이쪽은 쭈그러지고 이쪽만 이렇게 조금. 근데 이걸 하나도 쓸 수가 없어. 보면 까칠까칠하니 다 따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몇 개 남은 일부 사과도 그 착화 시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꼭지가 짧아요. 꼭지가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야 사과가 클 수 있는데 꼭지가 이만큼 사과가 다 있으니까 이게 사과가 크면 밀어내니까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조금 돈을 벌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농가 수도 작고 인건비가 쌌어요. 17,000원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은 8만 원. 20여년 되면서요. 그때 당시에 사과 10kg 기준에서 4, 5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사과는 4, 5만 원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 비례 따지면 지금 사과가 한 상에 한 20만 원은 가야 수지가 맞는데 좀 이 정도 되면 그 농촌 장수 사과가 실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더니 사과가 모든 면에서 농협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엄청나게 생산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원을 엄청나게 생산에만 해주고 그랬으면은 그때 한 100여 농가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1000여 농가가 넘거든요. 생산에 지원을 해줬으면 그 후속 조치로 판매에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는 전혀 지원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치도 없어요. 작년에 겨우내서 양이 많아서 사과가 좀 어떻다니까 죄 없는 공무원들 사과 억지로 맡겼잖아요. 농민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미안했어요. 공무원들 보기가. 공무원이 본인도 사과 농사를 짓고 처가도 사과 농사 짓고 처제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억지로 강비를 하기 때문에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 등등 정말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아니면 사과조합이 공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판매를 일괄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자체 협력이 없으면 어렵대요. 맞잖아요. 천연농가의 물량을 해주려면 그 유통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자체에서 그 유통센터나 홍보 등등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꼭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농민은 마음 놓고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는 또 제대로 선별된 그 등급별 사과를 제값을 주고 드실 수가 있는데 현재 유통 상황으로는 천연농가는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에요. 그런데 A 농가는 사과 농사를 잘 지었고 B 농가는 조금 농사가 덜 됐더라도 이 시장에 90%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시장 출하를 A 농가는 잘 진 농산물 출하를 했는데 그날 출하량이 너무 많으면 그날 그 양반은 죽수는 거고 B 농가는 A 농가만큼 농사가 좀 덜 됐더라도 출하했을 때 양이 작게 나서 그 양반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런 복불복의 유통 시스템으로는 소비자도 농민도 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시급히 이렇게 농협이나 지자체 협력하에 유통센터가 만들어져서 공동 선별 포장해서 유통이 돼야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공동 유통센터, 공동 판매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01년부터 농산물 판매물을 담당해가지고 그때는 저희 전주시의 농산물이 5대 품목이 있거든요. 배, 미나리, 화해, 복숭아,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산물 판매된 것을 제가 장목반을 다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면서
서울 양재동이나 동화천과 가락동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농가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경매사들이나 중매인들이 저희 농산물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다만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류센터로 또 가서 소포장 단위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농산물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농민들의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도 굉장히 높은 시세를 받아요. 근데 이제 농산물을 본인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 짓는다 이런 분들은 그때 농산물 시세를 좀 저렴하게 받으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2004년도에 공동계산제라는 이런 농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 이렇게 포장은 못하더라도 농가들한테 공동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짧아서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 전주농협 공판 삼천동에 농협 공판장장을 전국 최초 여성 공판장장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또 이렇게 농민의 입장에서 팔러 다니다가 보고 또 공판장에 가서 장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소비자 입장과 농가 입장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또 공판장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판매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는 이제 경매사나 그 중매인들한테 가격을 높게 10원이라도 높게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 공판장의 단점이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제 물건, 오늘 물건 똑같으면 수요가 많이 되면은 시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좀 부족하면 중매인들이 서로 살려고 이렇게 낙차 가격을 넣다 보니까 좀 똑같은 물건이라도 시세가 올라가고 이런 장단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도 근데 많은 좀 노력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 판매 아니면 또 농가들의 또 정업관 단위로 지금은 공선회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직이 운영돼서 대량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제로 삼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좀이라도 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고 또 중매인이나 이런 상인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농가의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는 수익을 좀 많이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각자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큰 과제, 짊어지고 할 큰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연구해보고 노력하면 해소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개개인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농협만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도나 아니면 시나 이렇게 군 전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가야 할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이 약간 지원을 많이 해도 또 받는 분만 받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시기 때문에 또 불만사항은 여전히 또 나오게 돼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도 공판장에다 출하를 하면 뭐 속박이나 막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겉에는 막 좋은 물건을 넣어놓고 밑에다가는 막 자잘한 물건 이렇게 좀 신뢰를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가 교육들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시간 같기 때문에 저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농협이 여러분들 아마 TV에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로컬푸드 막 이런 생산자 농산물을 팔아주지 않고 뭐 공판장에서 갖다 팔았네 아니면 수입 농산물을 갖다 팔았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의 원래 목적은 소비자한테는 이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민들도 대농들이 아니라 소농들의 농산물을 이렇게 팔아주기 위해서 이제 용기 로컬푸드부터 해가지고 시초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맛에 좀 못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데 로컬푸드에 오면은 이런 마트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여기서 채소만 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공산품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진 노컬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컬푸드를 하고 2층에다 이제 이렇게 샵앤샵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노컬푸드는 지금 4개 노컬푸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개는 순수한 노컬푸드, 농민들이 생산한 노컬푸드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뭐 이것도 달라, 왜 이것은 없냐, 저것은 없냐 요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농민들은 왜 여기 노컬푸드, 순수한 노컬푸드인데 왜 이런 뭐 식농산물을 파냐, 왜 어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파냐, 이런 것들이 서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1개점은 폐쇄할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본 그런 결과로 해서는 농민들도 물론 한 곳에 가서 우리 소비자의 입장을 맞춰줘야죠. 근데 이제 농민들도 소비자의 입장을 맞춰주면은 그게 같이 상생을 하는 기제라 생각해요. 내 농산물만 왜 파냐 막 이런 것보다는 같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그 변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온라인 유통이나 뭐 비대면 유통, 사실 유통 쪽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매출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유통의 매출보다는 그 음식 실제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음식 장사 그런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좀 그 자영업자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메이커로 음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익을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소비자들 특히 이렇게 크고 좋은 농산물만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친환경이나 이런 농산물 절대 크고 좋지 않습니다. 좀 작고 좀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농약, 친환경 그런 농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선물할 때도 좋은 거, 큰 거, 예쁜 거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농협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시내나 도 이런 부분에서도 비대면 판매, 뭐 인터넷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서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급식이 지금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햇섭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지금 검수부터 배식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검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도 다 보고 있고 같이 가는데 다 만족하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식중독 발생했습니다. 이천에서 100명 이상이 가운데서 장혈성 대장균이 검출돼서 44명이나 감염돼가지고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14명에서 용혈성 요독증이 나타나면서 이 중에서 5명이 콩팥 투석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급식을 정말 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이가 투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 햄버거병이 누가 그날 요리 다 식단에 공개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걸 근데 지금 규명을 못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나 유치원 그런 데에서는 보존식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144시간만 6일간. 근데 다 보존됐지만 또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 우리 지금 병설 유치원에 학교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간식은 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관리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다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고 방과후도 마찬가지. 방과후 아이들이 간식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급식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분류를 안 했는데 이번 계기로 학교도 다 방과후나 또 어린이 유치원 가서 냉장고도 확인하고 잘 됐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균이 뭐냐 봤더니 장혈성 대장균에서 나왔는데 심하면 복통, 그다음에 오심, 구토, 미열 설사가 하게 되는데 배변에서 피가 섞인 혈변이 보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위험한 부분인데 성인인 경우는 설사를 동반한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리면 독소를 붓는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지만 소아의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오히려 독소 배출을 증가시켜서 항생제를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장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장혈성 대장균은 소, 돼지, 양, 염소, 개, 닭 같은 가금류 중에서 대변에서 존재하고 있답니다. 가장 소가 많이 중요한 병원수에 있고요. 위생관리 어려운 집단 시설에서는 사람과 사람에서 감염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안산시 유치원 사건을 보면 원생의 동생이나 부모님까지 전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와서 손 철저하게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 마셔야 되고요.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돼요. 채소와 간든 깨끗한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설사 증자가 있는 조리원들은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 위험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칼, 도마, 장갑, 앞치마, 수도기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굴돼지 아이를 보면은 탄산물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품에 비해서 인스타식품은 열량이 많고 또 섬유질과 무기질이 부족해가지고 불균형을 치료해서 성장에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 비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연식품보다 짜고 달고 지방 함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고혈압과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식습관을 성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하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잡아줘야 합니다. 이 식습관이 평생을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보니까 저는 미리 그 이력 추적할 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생선, 야채 같은 거, 채소는 이력 추적이 되거든요. 생산자가 누구면 어디서 만들어져 왔는가 추적이 되는 걸 알았는데 오늘 미리 이력 추적이 된다고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등급 판정서를 확인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걸 판정서를 확인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딱 뜹니다. 학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우리 학교는 몇 등급 소고기를 먹구나, 돼지고기는 몇 등급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철저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식단표가 학부모님께 메시지로 갑니다. 우리 학교는 뭐뭐 먹고 알레르기가 뭐가 있는지 가게 되고 또 점심에 그날 먹은 그 식단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미리 또 학부모님께 11시 반쯤 다시 또 사진이 가요. 이렇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급식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다 보내주고 있고요. 철저한 검수와 배식과 이루어져서 아주 위생관리 철저하고 있는 그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이런 것들을 오늘 두 분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어떤 강연이나 토론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이를 지키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콩에 관련된 서동콩 보존하는 것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서울대 유달용 교수께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소비자 대표기도 하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친환경적으로 안 가면 앞으로 남자아이들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전도하는 것을 첫째로 목적을 두고 앞으로 운동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완주에다가 재배농간을 짓고 3년간 제가 농사를 지어보고 손들고 나왔어요. 도저히 약을 않고는 지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거짓말들 잘해. 농사 짓는 놈들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또 더군다나 무농약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농민들은요. 정말로 국가에서 지금처럼 보조해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원을 끝내고 똥매마을에 이제 발령을 나서 제가 5년 근무했는데 참 잡곡, 쌀 가지고 수익을 내서 사람을 먹여 산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청와대도 떡을 넣고
지금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3분의 1은 지금 완주 떠매마을에서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 70명이 먹고 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완주 떠매마을은 우리 농산물 올해 수확을 하면 그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안에 들어있는 잡곡, 쌀, 깨, 콩 모든 것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떠매마을에 있으면서 시골로 다니면서 잡곡을 많이 심으십시오. 콩을 많이 심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농민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니까 제가 부안도 몇 번 갔습니다. 농사를 지어내는 것은 100% 저희가 떠매마을에서 쓰겠습니다 해도 농사를 안 짓는 게 우리 농민들이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던 직업을 놓고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품이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잡곡 한 80% 이상이 지금 거의 수입품인데 우리 소비자들은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알려도 끄급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갖다 사 먹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자, 일본 여성들하고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저희 소비자에서 야 간장이 이 문제가 있다. 간장이 간장 먹고 죽은 사람 없으니까 계속들 사다 드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기 회장님도 많이 오셨지만 정말 우리 농산물이 정말 뿌리를 내려서 정확하게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가수농가, 사과농가도 이야기하셨는데 원칙은 종이 봉다리를 싼 과일은 먹으면 우리한테 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렇게 싸게끔 만들었어요. 왜? 이쁘고 좋지 않으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소비자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실제로 기스 있고 못 나온 거 이런 거 먹어야 건강에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 정말 할 얘기는 여러 가지 많지만 첫째 우리 농산물 햇살 그년 연도에 나온 모든 작곡을 우리 회장님들은 먹기를 원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한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먹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옛날에는 의식주 했지만 요새는 식의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공급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생업에 생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비자단체의 이제 회장으로서 또 올해 로컬 푸드 소비 촉진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지역 특산품을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좀 팔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보리만 좀 공동 구매를 해서 몇백 개를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14개 전주 군산 익산은 좀 빼고 14개 시군 지역에서 특산물을 이제 공급해서 14개 지역 회원들을 많이 구매해가지고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농업인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요. 힘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구인회에서는 2020년도에 또 달라지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 정책 사업과 GAP 인지도 제고 교육 또는 파트너 캠페인, 그다음은 PLS 제도 교육, 정착 교육 및 캠페인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자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전혀 계획만 세워놓고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부지런히 이 행사를 다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될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만은 후반기에는 완전히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미래 정자가 서력에 된 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뿌리를 통해서 어떠한 뭐 기획보도나 아니면 우리미래를 같이 해야 되는 걸 알리는 보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템이 되겠고, 또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이나 뭐 이런 여론을 확대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만나서 뵙고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고마운 내용들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소비자들은 그냥 뭐 싸다고만 사진 않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비자들은 이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농심 먹지 않고 오뚜기 먹을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과 같은 경우 뭐 투게더는 뭐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주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투게더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던 그 사진을 보고 그 다음부터 사실 대형마트 가는 횟수를 줄였거든요. 제 자신과의 약속인 거예요. 대형마트 가면 어쨌든 쓰레기를 많이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서 그냥 콩나물 사고 집 앞에서 두부를 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비 패턴을 좀 바꾸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사실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농산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잘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한테 잘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간다면은 언젠가 몇 년 후에는 우리 농산물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팔리는 상품도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노력할 거고 친구들에게도 이런 생산자 가치도 있고 이런 제품들은 여기서 팔린다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알리는 저도 스스로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